11월 6일 중간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종이 민원 서류가 폐지되고 전자민원 전담 포털 사이트가 구축됩니다. 한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명인들이 맨하탄에서 국악의 진수를 선사하는 무대를 준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의 공립학교 무장보안 요원들이 특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는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즉 백악관과 미국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 반트럼프가 선거의 중심 구도가 되면서 워싱턴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선거 대상 지역들의 표심을 분석해 볼 때 민주당이 미국 하원을 장악하며 민주당의 돌풍을 의미하는 푸른 파도를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변을 연출시킨 미국 바닥 민심을 감안할 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백악관을 장악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되찾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되찾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후반은 본인과 공화당에 있어 전반과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쿡 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판세로는 민주당이 유리한 상태로 공화당이 차지한 의석 가운데 38석이 민주당과 혼전이고 27석은 경합 우세로 분류되는 반면에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 가운데 혼전인 지역은 단 3곳이며 2곳이 민주당 경합 우세 지역입니다. 그만큼 공화당이 현 의석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주지사 선거의 경우 2020년 대선 운동 지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현재 활황세를 보이는 경제 지표 가운데 어떤 것이 선거 결과에 더 영향을 줄 것인지 등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이며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중요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지난주 별세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후임에 존 카일 전 상원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카일의 의원직 승계로 공화당은 미 상원에서 51대 49로 민주당에 앞서 근소한 의석수 우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공석이 된 상원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울 후임자 지명권을 가진 공화당 소속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어제 존 카일 전 상원의원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후임으로 지명하고 카일은 정치와 관계없이 가장 최선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카일은 현 상원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만 재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한 조사에서 카일은 공화당 내에서 4번째로 보수 색채가 짙은 인물로 평가되며 의정 활동에서 철저하게 공화당 당론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일의 의원직 승계로 공화당은 미 상원에서 51대 49로 민주당에 앞서 근소한 의석수 우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초당파적 소신을 굽히지 않아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표결 등에서 당론에 반대한 맥케인과 달리 카일은 당론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카일은 맥케인의 자녀 임기를 짧게 대신하는 역할에만 충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일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으로 재임한 바 있으며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브라스카 출신인 카일은 애리조나 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8년 동안 애리조나 4지구에서 하원의원을 지낸 뒤 1995년 상원에 입성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종이 민원 서류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구축되는 전자민원 전담 포털 사이트는 진행 중인 서류의 현재 상태를 추적하거나 본인의 신원 확인을 하는 옵션 등이 제공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앞으로 2년 안에 종이 민원 서류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전자민원 전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새 규정 도입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전자민원 포털인 ICAM 시스템이 완료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이용 시에 각자 고유한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계정을 만들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민서비스국이 제공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받은 다음 자신의 고유한 패스워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계정 신설 과정에서는 민원인 본인인지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인지 여부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ICAM 시스템은 현재 사용 중인 개인 계정인 MyUSCIS에 접속해 진행 중인 서류의 현재 상태를 추적하거나 본인의 신원 확인을 하는 옵션 등을 제공합니다. 또 전자 민원 신청을 위한 정보 수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명인들이 맨하탄에서 국악의 진수를 선사하는 무대를 준비합니다. 미동부 국악협회가 준비하는 명인 열전인데요. 올해는 유쾌한 입담으로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려지는 남상일 씨가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동부 국악협회가 주최하는 제5회 명인 열전이 오는 29일 맨해튼 심포니 스페이스에서 풍성한 국악 무대를 선보입니다. 올해 명인 열전은 국악계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잡기 시작한 남상일 씨와 미 동부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국악인들이 함께 우리 가락으로 신명나는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한국의 추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교포들과 정말 재밌게 웃으면서 우리가 공연을 하려고 이번에 남상일 군과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이번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회 명인열전에서는 국악인 남상일 씨가 국내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보인 국악가요와 시원한 판소리, 민요 메들리 등의 소리를 펼치게 되며 미 동부 국악협회 국악인들이 태평무나 건무 등 다양한 창작 무용과 퓨전 국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무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미 동부 국악협회는 이번 5회 명인열전이 협회 개편 이후 주최하는 첫 명인열전으로 감회가 더욱 새롭다며 뛰어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다양한 퓨전 국악과 남상일 씨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는 만큼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켓은 심포니 스페이스나 미동부 국악협회 웹사이트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65세 이상 관객은 20% 할인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의 공립학교 무장 보안 요원들이 특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 선발에 아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과 시의원의 친인척 고용 특혜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공립학교들의 보안 강화를 위해 배치하고 있는 무장 보안 요원들을 채용하면서 신체 검사와 범죄 기록을 살펴보는 신원 조회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레코드지가 보도했습니다. 보안 요원으로 채용된 전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 출신의 브라이언 티어니는 신체 검사와 신원 조회 절차가 채용 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보안 요원 중 2명은 총기 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며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정부의 보안 요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학교 무장 보안 요원 채용은 타운 의회의 채용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 이미 헨리루 시의원이 학군 3개 학교에 배치될 9명의 보안 요원을 선발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은 보안 요원 등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접수받은 뒤 신원 조회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이번 보안 요원 선발에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보안 요원 가운데는 루 시의원의 친동생과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사촌 등이 포함되면서 친인척 고용 특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루 시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이번 문제를 대응하겠다며 보안 요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립학교 입학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많은 이민자와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에 대한 입학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취임한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이 오늘 시작하는 공립교 새학년의 최우선 목표는 평등이라고 밝히고 학생 선발 기준을 변경한다고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변경된 학생 선발 기준은 시내 32개 학군 가운데 14개 학군의 78개 공립학교가 입학심사에서 저소득 가정 학생 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여하기로 한 학교는 지난해 시 교육국이 처음 도입한 입학 다양성 시범 프로그램에 참가한 49개 학교와 이번 학년도에 29개 학교가 추가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 학교는 신입생 정원의 일정 비율을 영어 학습자 학생,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 아동복지 시스템에 있는 학생, 부모가 수감 중인 학생 등에게 할당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많은 이민자와 흑인 히스패닉 학생에 대한 입학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현대와 기아 자동차 판매가 8월 한 달 동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의 SUV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0%나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는 8월 한 달 동안 총 57,542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가 6% 증가했다고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현대는 SUV 투싼이 11,559대로 18개월 연속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워 판매 실적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SUV 판매량은 총 27,678대로 역대 8월 최다 기록이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30%나 증가했습니다. 존 엔저빈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의 내셔널 세일즈 디렉터는 소매 판매가 12%나 증가했다고 밝히고 제품 믹스와 딜러 파트너십, 마케팅팀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며 무엇보다 SUV 판매가 비중의 50%를 차지하게 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아차 역시 지난달 총 53,864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 증가했습니다. 8월 판매에서 옵티마와 소렌토는 각각 56.6%와 34.3% 증가했으며 스포티지도 누적 판매량 부문에서 11.1%가 늘어났습니다. 친환경차 니로의 판매도 누적 판매량을 기준으로 6.0%가 늘어났으며 리오도 54.1% 증가했습니다. 마이클 콜 기아차 총괄 부사장은 9월부터 판매에 돌입하는 2019년도 뉴 포르테가 가세함으로 큰 힘을 얻었다고 밝히고 뛰어난 품질과 성능으로 자동차 전문 기자단의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는 맨하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 기간입니다.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브로드웨이 위크에는 뮤지컬과 연극 등 24편의 브로드웨이 작품에 대해 입장권 한 장 구입 시 행사 코드 BWAY WK를 입력하면 한 장을 프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행사 코드 BWAY UP을 입력하면 2장 구매 시 장당 $20만 더 내면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 이벤트에 참여 중인 작품들은 오페라의 유령, 위키드, 시카고 등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뮤지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간 저지 보이스, 에비뉴 큐, 블루맨 등 오프 브로드웨이 작품 34편도 한 장 구입 시 한 명은 공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프 브로드웨이 위크 역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나 커피는 건강에 해롭다 또는 이롭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커피가 암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커피컵에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에 커피는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공식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 FDA는 이번 서한에서 많은 과학 연구들이 커피와 암 발병 사이에 연관성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커피가 암 발병률을 낮추고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고 암시한다며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는 경고문은 오히려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DA는 건강한 성인이 적당량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추고 특정 암 발병 위험 또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또한 있다며 지난 3월 법원이 판결한 커피컵에 발암 경고문 부착은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의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캘리포니아주로 입양되는 해외 입양아의 미국 신분 확립을 돕기 위해 양부모가 거쳐야 하는 재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 당국이 출생신고서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 AB 724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최소 캘리포니아주만큼은 해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신분 문제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연방국회에 계류돼 있는 해외 입양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LA시 주민의회 선거의 투표 자격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한인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해 한인타운 자원봉사단체 관계자들은 노동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주민의회 선거의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에 대한 재정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주민의회위원회가 투표 자격과 관련해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에 대한 재정의를 명분으로 대다수 한인들의 투표권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투표권 축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한인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반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권센터가 주관하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연맹은 오는 13일 뉴욕주 예비선거를 맞아 선거 안내서와 주지사 후보 정책 질의서를 발간했습니다. 선거 안내서에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주 정부, 주의회 공직자의 종류와 역할, 주요 선거 일정, 투표 방법과 절차, 규정이 수록돼 있으며 주지사 후보 정책 질의서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현 앤드루 쿠모 주지사와 신시아 닉슨 민주당 후보의 입장이 설명돼 있습니다.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국경에서 과거 강제 추방됐던 한국인 여성이 다시 미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나이아가라 레인보우 브리지포트 입국대를 통해 관광버스를 타고 들어오다 연방세관 국경 수비대 요원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뒤 강제 추방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어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오전 한때 전 거래일보다 1.9% 상승한 2,050달러 50센트를 기록해 시총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기준점인 주당 2,050달러 27센트를 초과했습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는 지난달 2일 애플이 달성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올 초부터 취소하거나 단축 운행되어 왔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출근길 8개 노선과 퇴근길 5개 노선을 4일부터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그랜센트럴역과 퀸즈 써니사이드 야드를 잇는 터널 공사로 인해 지난 7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취소됐던 포트 워싱턴 6개 노선도 이날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노선 운행 정보는 M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곳에 따라 맑고 습도가 있는 무더운 날씨에 오후에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영상 33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영상 21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